네, 오늘도 5가지 종목과 함께 찾아온 특별한 탑5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GS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1%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중동 리스크, 긴장이 날로 늘어가고 있죠. 이 영향에 국제 유가가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GSA도 경기와 또 인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3거래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히려 오늘 시간외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앞으로 변동성 잡아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MSCI의 신규 종목으로 편입이 됐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3%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MSCI 신규 편입,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호재로 불리기도 하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LS 일렉트릭은 변압기 공장을 증설하는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저희 OX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동국 SNC입니다. 오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규장에서는 하락을 했지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에서는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풍력타워의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국내의 수주 잔고도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금 시점에서 포트에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저희 OX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번째 종목은 우양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미국 냉동김밥 수출로 굉장히 뜨거웠죠. 실적을 기대하셨을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2분기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73% 감소세를 보인 건데요. 아직 김밥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 반영이 된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HMM 오늘 0.4% 하락 마감했는데요.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1조 500억 원대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전년비로 했을 때는 125% 확대가 된 건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꾸준히 상승한 영향의 호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5개티를 하나 찾아보자면요. 벌크 부문에서는 수익성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호황기가 더 길어진다는 해운주,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시장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던 GSE 11.2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밑으로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동국 SNC, 우양, 그리고 HMM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SE 가볼 텐데요. 본장에서는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WTI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GSE 또한 상승을 해준 건데요. 오늘 본장에서 상승을 했고 연일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오늘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 스타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계속 유가 관련주들을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X5인가요? 네. 네, X5 이가람 매니저가 X, 김흥태 매니저가 O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김흥태 매니저는 앞서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쟁 관련 종목으로서 올라갔던 게 굉장히 컸었고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던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전쟁 관련된 건 사실은 원래 내일 같은 날은 전쟁 관련 테마가 사실 할만합니다. 할만한데 내일 관련 전쟁 관련 테마가 내일도 시가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뭔가 전면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주가상 봤을 때는 전면전에 필요한 종목들인 건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국무장관이 또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크게 뭔가 사건을 벌이기에는 좀 양쪽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오히려 광복절날 우리가 쉴 때 뭔가 나오지 않으면 이 종목들은 오히려 금요일날 약간 눌릴 수가 있는 상태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일단 그래서 약간 내일 대응은 가능해 보이지만 리스크가 또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를 드렸습니다. 내일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가 관련주 말고도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오를 들을 수 있는 섹터도 따로 있습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차라리 뭐 오늘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은 해운주가 지금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해운 쪽도 한번 다시 돈다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 관련해서 결국 쓰나미가 돈다면 해운 쪽이 아직 올라간 게 없어서 해운 쪽까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을 만약에 본다면 해운 관련주가 살짝 올라가다 말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흥태 매니저님은 GSE 관련해서 오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좀 보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이가람 매니저에 대한 이제 매수 스타일은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단기성을 좀 안 하다 보니까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일단은 뭐 미국에 대한 항공모함이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파견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면전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란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국도 섣불리 이란을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중동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3차적으로 이제 불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도 섣불리 이제 그거에 대한 방어와 구축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위협적인 포지션만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한번 불거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결론인데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탄력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은 대왕굴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이 내용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시선을 돌린다면은 충분히 그런 시세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내일장이 오늘 급등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오늘 5,500원의 라인에 대한 매물벽들을 찍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거예요. 조정은 나오는데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든지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은 4,000원까지 밀린다는 거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성에너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GSE뿐만 아니라 대성에너지의 차트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대성에너지가 지난 6월 달에 대왕굴의 프로젝트로 한번 급등을 했던 모습이었죠. 이 급등을 하고 나서부터 딱 정확히 2달 동안 횡보하고 다시 한번 그 지점까지 한번 올려놨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눌려있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들이 뭐 추가적으로 악재를 받아서 하락하거나 지수하고 똑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수와 무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SE도 지금 자리에서 한번 급등하고 나서 또 2달 동안 눌렸다가 지금 정고점을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오더라도 한 번은 4,000원권까지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또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또 GSE도 오늘 시간 외에서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4,000원까지 눌린 가능성이 크다라는 언급도 해주신 만큼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GSE를 X로 들어주신 것 같고 김흥태 매니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GSE O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장에서 3.61%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하락세가 과연 이슈 소멸일지 아니면 오늘 전반적으로 변압기 관련주들이 하락세들을 보였는데 거기에 타서 함께 LS 일렉트릭이 빠진 건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면서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를 이어가 봐도 좋을지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OX 준비해 주시고요. 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MSCI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종목이라서 다들 기대감이 좀 있었겠지만은 이제 2분기 발표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뭐 저가 매수를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뭔가 좀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모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전력기기가 사실은 죽을 수가 없는 섹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뭔가 이제 당구들이 좀 슬로우해지면서 영업이 조금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겠지만, 오늘 올라왔던 공시만 보더라도 이 지금 기간 늘려놓고 금액까지 늘린 거 봤을 때 지금 증설을 더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업황이 좋다가 되는 거고, 오늘 올라왔던 다른 종목들 봤을 때도 결국은 업황적으로는 좋은데 주가가 먼저 갔다 보니까 고점 매도 나와서 눌린 것 뿐인 거지, 결국은 다시 올라가야 될 종목이 될 거라서 지금 결국은 뭐 15만 원대 부근이면은 충분히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네. 변압기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인 거는 그냥 가격대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사왔던 종목들을 오늘 기관 쪽에서 많이 던지다 보니까 그 관련 섹터에 다 같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약간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조정이 올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섹터 사이클로 보던 미국 쪽에 대한 상황을 보던 지금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피카츄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나와라, 얍! 짠. 네. 뭐 저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전력은 지금도 한번도 되고, 내가 이거를 끌고 갈 자신만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담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 에코에너지,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순중공업을 좀 제외하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뭐 대원전선, 세명전기,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어차피 사이클을 타면은 같이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전력들도 슈퍼사이클 진입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윗머리에 뭐 LS 일렉트릭이 MSCI 편입이 되면서, 사실 편입되면은 세론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늘려놨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에서 나오겠지만, 오늘 뭐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전력주들은 조정받으면은 자금에 대한 여유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해도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이지만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길게 보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업적인 전망, 변화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가 매수도 좋고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는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웅태 매니저님,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또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전고점을 뚫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없더라도 이미 한번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변압기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고, 아직까지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스타트했다라고 보여지고 기대감으로서 올려놨다가 지금 가격 조정 측면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 전고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터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 있게 본다면 산업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고,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서 그게 하나씩 확인이 된다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SNC, 오늘 본장에서는 2.39%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면서 시간 내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내일까지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큰 건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 들어주시고요. 동국 SNC 내일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내일장에서도 상승한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CS 윈드가 워낙에 또 잘 갔기 때문에 네. 뭐 동국 SNC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에 대한 실적인데, 풍력 타워에 대한 매출 비중이 26%나 증가됐고, 또 단지 건설에도 14%, 뭐 철강 부분에서도 뭐 철강 강판마들 60%가 넘는
실적이 나왔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본다면 영업이익 매출액 구조가 거의 한 뭐 10% 이상 급등한 거라고 보면은 충분히 저는 뭐 내일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발표하고 CS 윈드, CS 베어링 자체가 세런으로서 밀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고점 라인을 타고 고가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 SNC도 이만큼에 대한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CS 윈드처럼 한번 불기둥 세우고 그러고 나서 고가놀이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내일 업종들이 동구 SNC가 실적에 바탕을 하고 나서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그 외쪽으로서도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시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일 자리에 한번 동구 SNC뿐만 아니라 CS 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동국 SNC뿐만이 아니라 다른 풍력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관련주들 꼭 체크를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사실 이가람 매니저님이 이 특별한 탑5에서 크게 풍력주가 움직이지 않을 때 CS 윈드를 봐야 된다 하면서 요게 꼭 넣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또 동국 SNC 이번에 5를 들어주셨습니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바로 제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 윈디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와 있고 세로에 나올 법한데 밀리지 않았었고 어저께 베스타스가 주가가 안 좋았어요. 지금 해외 쪽에 있는 풍력주들은 베스타스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낮췄는데 CS 윈드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외 쪽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풍력주들이 올라간 다음에 눌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동구 SNC가 또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건데 가장 큰 모멘텀은 풍력이라는 것 실적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미국 대선을 봤을 때 지금 폴리마켓 규정 봤을 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해리스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실적이 안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었던 풍력에서 나타나주기 시작했으니까 CS 윈드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다가 한 번 더 올라가게 됐을 때 결국 동구 CS, SNC도 잘 나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눌릴 수 있겠지만은 더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풍력주들이 미국 대선 앞두고서 해리스 이제 모멘텀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풍력뿐만 아니고 태양광까지도 한번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여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신재생 관련주, 태양광 그리고 풍력까지도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 풍력 관련주들은 연일 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풍력주보다는 태양광 쪽이 더 좋을 수도 있을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근데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풍력은 나오는 구간인데 태양광은 아직 실적 자체가 나오기 좀 어려운 구간이 있고 지금 중국 쪽에 쌓여있는 재고가 너무 많아서 뭔가 급격하게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결국은 섹터 자체가 같이 올라갈 때 따라가기 때문에 뭔가 그냥 난 저가 매수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인솔 이런 종목들이 가장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풍력 대장주인 CS 윈드에만 집중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주 CS 윈드를 보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동국 SNC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양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합권으로 끝났는데 식품 관련주도 오늘 장에서 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보다도 하향하는 결과치를 내놨는데요. 사실 김밥에 대해서 이 김밥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타고 우양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김밥과 관련된 수출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는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갈 정도로 반영이 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지금 시점에서 우양 오히려 들어가 볼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X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양이 냉동김밥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를 반영을 했는데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사실 우양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냉동김밥이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시점이 지금
그때 당시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냉동김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기였던 거고,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높아질 거다라는 이제 무섭들, 이제 냉동김밥이 워낙에 뭐 품절 상태가 낮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정도까지에 대한 인기력이 나왔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일단은 기대 심리로서 주가를 올려놨고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 위치로 내려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반영을 해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선반영을 했던 종목이었고 바닥권에서 3분기까지 기다리려면 3개월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 차라리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3분기 실적 발표 시점 된다라면 그때 한번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식품업종들이 냉동김밥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나 지금에서 가장 K푸드에 대한 움직임들은 라면이거든요. 라면에 대한 식품업종들을 차라리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 만약에 여기에 라면과 관련된 종목, 어제 탑5에서 사실 다뤘었거든요. 삼양식품이 있었다면 오 들어주셨을 겁니까? 삼양식품이요? 네. 저는 그래도 오를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라면 잘 팔리고 있잖아요, 불닭. 아무리 잘 팔린다 하더라도요. 지금 저는 이런 식품주들은 저하고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오히려 테마로 봤을 때 좀 세게 움직일 만한 테마. 이미 한번 삼양식품 식품주들도 한번 테마로서 큰 시세를 놨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횡보 자리를 좀 길게 거치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정도 후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신고가 영역을 가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핫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3, 4개월 뒤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서 우양도 냉동김밥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3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가람 매니저도 X 의견 주셨거든요. 전반적인 식품주를 X로 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우양의 대안주를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바로 모니터를 좀 보게 되면요. 냉동김밥 잘 팔았다라고 했었죠. 냉동김밥을 실제 팔고 있는 기업이 상장사가 있습니다. 사조대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조대림이 아마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전에 자회사나 인수한 게 있기 때문에 인수 효과에다가 냉동김밥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아마 2분기가 잘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나왔거든요. 우양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냉동김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조대림을 내일 아침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양 대신에 사조대림을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면서 이 부분까지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식품주랑 좀 견주어서 볼 수 있는 게 화장품주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화장품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가람 매니저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실적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느냐와 눈높이를 더 그 이상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더 뭔가 목표 주가 상향시키고 3분기 영업이익을 상향시키는 모멘텀이 붙게 되면 다시 올라갈 거라서 화장품은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음식료에서 저는 실적 나오는 종목들 다 눌려 있거든요. 눌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푸드 쪽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 오히려 라면보다는 사조대림 같은 냉동 김밥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눌려있는 종목을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중에서도 사조대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우양은 X 의견 받아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MM입니다.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김웅태 매니저 내일장에서 해운주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HMM 어쨌든 상반기 실적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이상 뭐 2배, 3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슈에 비해서 그리고 업황에 비해서 HMM은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까지도 챙겨볼 텐데요. 일단 HMM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OX 의견 받아봤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X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HMM도 해운업에 대한 대표 업종이기도 한데 사실 이 BDI 운임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도 업황은 좋지만은 HMM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매각건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아무래도 회사 자체에서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회사의 운영 방침이 조금 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무거운 종목을 차라리 선별하느니 오히려 같은 물류업에 대한 해운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대한해운이 오히려 실적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사신다라면은 뭐 대한해운 쪽으로 보면 좋겠고요. HMM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무거운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올라와봤자 2만 원 언저리에서 딱 커트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식별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2만 3천 원 올라왔을 때도 할인가에 대한 이제 인수 문제로 한번 주가를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시세를 불출하지 불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HM 말고 대한해운이라든지 아니면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HM에 해운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책으로는 대한해운 그리고 흥하해운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또 HMM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코로나 호황기에 대해서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님이 좀 오를 들어주셨을까요? 일단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라는 데에서도 해운 업종 자체가 지금 침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HMM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지분 이슈가 가장 크긴 합니다. 그것만 좀 해결이 되어다 준다면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게 막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수급상 봤을 때는 외국인이 자꾸 삽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사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과 달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한 가지가 HMM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HMM보다는 현대글로비스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현대글로비스와 같이 아마 HMM도 동반 강세가 결국은 해운주가 머스크 쪽이 아마 한 번 더 올라가 주게 되면 따라 올라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HMM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외국인 사고 있는 만큼 그래도 뭐 관심 있게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대글로비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짧게만 그냥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외에 현대글로비스가 에어인천 우선 매수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단독입니다. 이 부분이 내일장에서 좀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아시아나 화물 인수한 거는 결국은 이제 화물 자체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모멘텀도 있지만은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아시아나 항공, 그러니까 화물 자체가 더 커진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다만 단기 모멘텀보다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이야기까지 해보면서 HMM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종목을 살펴봤는데요. 각각 성적표 어떻게 받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았던 종목은 바로 두 종목이었는데요. LS 일렉트릭 그리고 동국 SNC 각각 변압기와 풍력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한 분께만 오를 받았던 건 바로 GSE 그리고 HMM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에게 조금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건 우양입니다. 그래도 식품 관련주 내에서도 봐도 되는 종목들이 또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는 동안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 MOM 측으로 봐도 그렇고요. YOY로 봤을 때도 컨센보다 조금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MOM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가 0.2%였는데 0.1%로 나왔고요. 또 YOY 기준으로는 컨센서스가 2.3%였는데 2.2%가 나왔습니다. 또 코어로 살펴봤을 때도 또 컨센서스가 하회하는 기록치를 보였는데요. 내일 또 CPI가 발표가 되는 만큼 내일장에서의 전략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찾아가 보면 좋겠죠? 먼저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송 이후에 저녁 10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저는 조정받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이기 때문에 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유튜브를 통해서 김흥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김흥태 매니저고요.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10분 늦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PPI 나왔는데 내일 CPI가 있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전 물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모멘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저는 오늘 시장 포트에다가는 중기 종목은 놓지만 제가 당장 내일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단기 종목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10시 10분에 입장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